최근 한국 국적 회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00명을 넘어서면서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기소 사례를 토대로 사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이 맨하튼 혼잡 통행료 수익의 일부를 뉴저지주에 할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여자 체조 국가대표단의 의사 내리 나사르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선수 100명에게 총 1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주 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이 북상하면서 중부 내륙 지역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 국적 회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00명을 넘어서면서 65세 이상 복수 국적 취득이 허용된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법무부의 연도별 국적 취득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재외동포들의 국적 회복은 4,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복수 국적 취득이 허용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70% 증가한 수치로 올해도 이런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2월 동안의 국적 회복자 수는 61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90명과 비교해 25.5%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이 64.3%로 가장 많았고 대다수는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적 회복 증가의 주된 원인은 65세 이상 복수 국적 허용 정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국적 회복자 가운데 85%가 60대 이상 연령대로 나타나 대다수가 65세 이상 복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야 대표단과 함께 미국을 찾은 김 의장은 이날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고 향후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40세까지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750만 해외 동포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해외 동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65세 이상에만 허용된 복수국적 제도가 점차 40세로 하향 조정되고 전면 허용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김 의장은 해외 동포들이 세계 각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는 만큼 복수국적 허용은 한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과 함께 방미한 국회 법사위 간사 소병철 의원도 해외 동포들의 복수국적 문제를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으로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적 문제가 해외 동포들이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방문에서 워싱턴 DC에 한미 의회 교류센터를 마련하고 개소식도 가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잇따른 기소 사례를 토대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사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퀸시 연구소 네이선 박 연구원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어제 지면에 실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미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지만 한국은 이미 전직 대통령 4명 중 3명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현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퀸시 연구소의 네이선 박 연구원은 한국의 사례를 들며
전직 대통령의 기소가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먼저 박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살해 후 한국에서 모든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공무원들이 표준 절차 이외의 활동에 대해 두려워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기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슷한 면이 있다면서 트럼프 측은 재판을 광대극으로 끌고 가려는 반면 검찰은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감옥에서 사망할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유죄 판결 이후에도 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형량을 징역 3, 4년으로 제한하거나 건강이 악화하면 사면 이후 품위 있게 여생을 마무리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맨하튼 혼잡 통행료 시행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노리버 MTA 회장이 혼잡 통행료 수익의 일부를 뉴저지주에 할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센 반대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지난 16일 크레인스 뉴욕이 주최한 조찬 행사에 참석해 혼잡 통행료 수익 일부를 뉴저지주에 할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혼잡 통행료 시행을 앞두고 뉴저지주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정부에 제출된 최종안에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 지방정부에도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MTA는 혼잡 통행료를 피하고자 우회하는 차량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브롱스 등 뉴욕 시내 지역에 수익 일부를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에도 같은 원칙을 지키겠다는 언급은 했지만 이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맨하튼과 가까운 버겐, 허드슨 카운티 등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 의장은 이번 수익 분배안을 통해 뉴저지와의 소송을 해결하고 6월부터 혼잡 통행료 부과를 시작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익 분배 지역과 할당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혼잡 통행료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강하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폐지하고 MTA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양한 반응 속에서 MTA의 혼잡 통행료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폭염 대비 냉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시오컬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민과 중증 정신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2,200만 달러 규모의 냉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어컨과 선풍기 그리고 그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며 올해는 약 2만 7천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주택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힙을 통해 관리됩니다. 2023-2024년도 힙 신청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838달러 이하, 연소득 7만 590달러 이하입니다. 신청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캐시오컬 주지사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주민들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는 냉방기 설치가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냉방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출된 예산은 1,700만 달러 이상으로 주 전역 2만 1,000개 이상의 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가 여자 체조 국가대표단 의사 레리 나사르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선수 100명에게 총 1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여자 체조 국가대표단 의사가 성추행한 피해 선수 100명에게 법무부가 약 1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팀 닥터 레리 나사르가 스타 선수들을 성추행한다는 제보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범죄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FBI 등 미 당국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사된 가장 최근 사례로 레리 나사르 사건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일정 부분의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FBI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22년이며 지난해 가을 기본적 합의가 이뤄진 뒤 이번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선수들은 시몬 바일스, 메케일라 마루니, 매기 니콜스, 엘리 레이스먼 등 엘리트 체조 선수 등입니다. FBI에 신고한 뒤에도 1년 이상 나살에게 성추행당했던 수십 명의 다른 선수들도 보상 대상입니다. 나살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은 2016년이며 2018년에 성추행과 아동 포르노를 이용한 죄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피해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보상금뿐만 아니라 FBI 국장의 공식 사과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구글과 테슬라, 애플 등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에서 직원 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대상 직원 수나 관련 부서를 밝히지 않았지만 특정 부서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회사 전체적인 감원이 아니라 특정 부서에 국한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해고가 전사적인 것이 아니고 대상 직원들이 내부의 다른 역할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과 재무 관련 부서의 구성원들이 해고 대상일 것이란 추측도 나왔습니다. 구글은 올해 1월에도 기술직과 광고직에서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인력을 10%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특히 뉴욕주 버팔로의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14%인 285명을 감축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도 경제적 압박을 이유로 10%의 직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추가로 150명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또한 자율주행차 사업을 포기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614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런 감원 움직임은 기술 산업의 변화와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술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은 업계 전반에 걸쳐 일자리에 대한 불안전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이 북상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하이오주에는 골프공 크기의 우박도 쏟아졌습니다. 우박을 동반한 뇌우가 중부 내륙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경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지역에는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비까지 동반한 폭우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폐쇄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헌팅턴에서는 시속 92마일의 돌풍이 보고되기도 했고 인디애나주 남부에서는 강풍으로 차량 여러 대가 뒤집히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토네이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화요일 밤부터 어제까지 오하이오, 인디애나,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에 10여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주택이 파손되고 약 1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켄터키와 웨스트 버지니아는 주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폭풍이 계속 북상하고 있다며 오늘과 내일 엘라베마 중부에서 조지아 북부, 캐롤라이나 일부 지역까지 뇌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 공화당 주도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부안보부 장관 탄핵안이 광속 기각됐습니다. 하원에서 송부된 지 약 24시간 만으로 상원 의원들이 배심원 선서를 한 지 불과 3시간 뒤입니다. 상원은 51표 대 48표로 탄핵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합법성과 실질성을 거의 갖추지 않은 미국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탄핵을 시도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중범죄 등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역사가 이 순간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헌법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과 같은 21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5천 건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31일부터 4월 6일 주간 181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증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어제 오전 연방항공청에 미 전역의 자사 항공기에 대해 이륙 중단을 요청했고 연방항공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 50분에서 1시간가량 알래스카 항공의 비행기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항공사는 항공기의 무게와 균형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해 항공청에 이륙 중단을 요청했다며 복구 후 정상 운항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이륙 중단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 하루 종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 3월 직원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금액이 지난 1월과 2월을 더한 7,230만 달러를 상회해 1분기 지급액이 지나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오버타임 수당 제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MTA의 지난 1분기 오버타임 수당 지출은 2억 5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리처드 데이빗 뉴욕시 트랜짓 회장은 지난 10일 1분기 재정 결과서를 보니 오버타임 수당이 예산을 넘어섰다며 모든 초과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비상 초과 근무에는 사전 공식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전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